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 바쳐 싸우고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들. 사냐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의 합동의장 영연 봉송식부터 동소화 평화통일 대국민 통합대회도 개최하고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를 이끄는 수장, 전쟁터에서 용존분투한 호국 영웅 박종길 회장을 만나봅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이곳에 위치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가 발전에 앞장서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입니다. 박종길 회장은 1966년 월남전에 파병된 참전 용사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들로 이뤄져 1989년 첫 설립되었는데요. 처음 설립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평화통일,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 그런 국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된 건데, 군에 있을 때 국가에 헌신했던 상황을 사회에 나가서도 헌신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보훈처 산하의 단체로서 회원은 유족과 합쳐서 한 10만 회원으로 됩니다. 역대 회장들은 모두 장군 출신이었으나 10대 박종길 회장은 최초로 위관장교 출신 회장인데요. 월남전쟁 참전 시 적의 포위망에서 대원들을 지켜내 을지 무공훈장과 인원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이력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삶이 인정받은 겁니다. 박종길 회장은 매일같이 임원들과 열띤 회의를 여는데요. 또 빠지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내리고 또 탈적에 보면은 정말 과연 6.25 참전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우리 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사인데. 그리고 지금 항상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일에 온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가 어떤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내가 무공수훈자 회원으로서 정말 6.25 참전과 월남전을 참전해서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 단체의 이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나의 전우니까 여기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 봉사단 선양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장례 행사를 치러주고 그분 후손들의 자존심을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우리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자존심,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어떤 자존심, 긍지 이걸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사냐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의 합동 이장식과 국가 유공자들의 장례 예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국민 평화 통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위국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위해 다양한 선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67년도 정일근 국무총리로부터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
훈장 받았을 때가 그 3월 달이니까 월남에서는 아주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아주 더운 때입니다. 그게 청룡부대 연병장이었어요. 네. 가장 월남전이 치열했던 1차로 제가 지원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군인으로서 전쟁에 가서 참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참전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전한 것이 이게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저와 이 분대장들이 정말 기백이 대단하죠. 이 걷는 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월남전 전투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박종길 회장. 총알과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27 청춘을 보냈는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죽음의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그때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몸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게 저는 지금 현재 그 전투로 인해서 지금 아주 난청입니다. 난청. 그리고 그 고엽제 후유증에서 지금 상위군경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월남전에서 함께 고생했던 전우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방 기지에 있었을 때는 대원들 기합 많이 줬다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훈련 때 기합을 많이 주어야 전쟁에서 사니까 땀을 많이 흘러야 피를 적게 흐르는 거니까 대원들은 그 전쟁 전에는 고생을 많이 시켜야지. 너나 나나 참 천운을 타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인생이 너나 나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맞습니다. 아까 전에 사진 보니까 그 흑백 사진 4명인가 이렇게 앉아 계셨던. 아, 그렇죠. 거기에 보면 1분 대장하고 2분 대장하고 또 지덕실 중사하고. 그날 강구 작전에 나갔을 때 개가 한 마리 있었잖아. 네, 예. 개가 지덕실 그 중사 신발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예. 그 작전 나갈 때 그 신발찬도 혼이 났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네. 예. 제가 전투 소대장으로서의 마지막 작전은 강구 작전이었습니다. 강구 전투는 베트남 쭈라이 지역 동쪽 바탕간 반도에서 미군 수중 탐사반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벌어졌던 작전이었는데요. 일개 소대와 일개 대대가 작전을 하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경계를 하는 도중에 적에게 이제 일체 사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간식과 그 에어스트라이커가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소대를 보고 그 바로 폭격하고 간식을 때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행기의 무전 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소위 서쪽으로 통해서 한 500m 정도 그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지휘하던 소대가 월맹군의 포위망에 갇히자 박종길 회장은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무장 헬기에 진내 집중 사격을 요청하고 대원들을 각계 분산시켜 전우들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그 당시 월맹군이 주력이 거기서 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겁니다. 뒤에 작전 평가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소대를 공격하러 진내 사격을 하라고 철수한 것이 그 상당히 그 소대장의 명령이고, 그다음 그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월남전에서 용맹히 싸운 강구 전투 경험은 지금의 강인한 박종길 회장을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종길 회장은 매주 KTX 열차를 이용해 서울과 경남 창원을 오가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경상남도 창원을 찾은 이유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설립한 노인병원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희 병원은 월남전에 참전할 생사의 가문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한 개인이 진정한 사회봉사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푸른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6.25 참전 용사분들하고 고엽제 후유분들인데, 그분들은 100%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참전 용사분들께서는 진료비 전액의 60%를 저희가 무료로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병원입니다. 그 당시 월남전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의 그런 사고를 지금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되고 그 다음날 그 전 재산을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병원을 만드는 것은 전우와 내 부상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부터 오래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2008년 개원한 이곳 노인병원에서 현재 12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박종길 회장을 비롯한 병원의 의사와 전 직원들 역시 국가 유공자와 무위탁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있습니다. 대중민 환자분. 예, 고엽제 환자십니까? 고혈압, 당뇨,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아, 고엽제 예. 후유증 환자시구만요. 안녕하세요. 아이, 혹시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고요. 머리가 가려워서 그게 제일 네. 제일 불편한 상황이시고요. 팔다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르신? 발다리가 좀 떨립니다. 떨리는 거. 예. 이런 폐 보시죠, 뭐. 폐는 안 폐집니까? 폐지시네. 이게 흔들리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그래도 운동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죠? 처음에 일진으로 가셨으면 정말 그 캐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진은 그죠? 67년도. 그 어떻게 보면 저하고 우리 그 배승혜하고는 같은 다 전우다. 같이 싸웠던 전우다, 그죠? 제가 포병인데 아, 포병이십니까? 포병 일개 포대가 해병대 따라갔습니다. 아, 맞아. 배속대지. 우리 청룡부대, 예. 저 포병부대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155mm. 예. 155mm고.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나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 반갑습니다. 하여튼 치료 잘 하시고요. 예, 그래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환자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박종길 회장. 해병대로 편입됐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뭐 대선배님이십니다. 충성. 그렇습니까? 아이고, 선배님 대단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 그 지금 뭐 어떻게 몸은 좀 네. 그 병원에 진료 잘 해주십니까? 네, 잘해줍니다. 이게 뭐 제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그 같은 뭐 군년임 하니까 더 잘하시지. 그러면 어느 전투에 참석하셨습니까? 6.25 때? 영대, 포항, 묵호, 예. 정원지, 속초, 동해안 다 했죠. 아, 동해안 쪽으로 주로 전투를 하셨어요. 아, 그 참 그런데도 살아 계시는 거 보면 천운이다 그러시죠? 물리동기는 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 우리 선배님 그 부모님들이 묘를 잘 쓰는 모양이네. 명사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명사 쓰셔가지고 명사를 썼습니다. 이 선배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부상을 당하셔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네. 보기가 좋습니다. 팽팽으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내가 우리 선배님은 경례도 두 분한테 그 누구보다도 이들의 아픔과 노고를 잘 알기에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또 다음 또 올 뵙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니다. 예. 예. 원청에서도 고맙고 비원에서도 고맙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래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고 이 창원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돼가 있고 고맙네요. 사실 거의 전우다 어떻게 보면 선배고 전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되겠다. 그다음 시간이 있는 대로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회장의 자택. 서울에서 한 주를 보낸 박종길 회장이 집에 돌아오는 주말이면 인근에 사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꽤 늦습니다 항상 야는. 반갑습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서울 잘 갔다 오셨습니까? 원래는 2번 갔다 하더나 3번 갔다 하더나 돈 엄청 많이 부렸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렇기는 학교 선생님 내가 아무것도 학교 선생님 하기 싫은 차에 부자 남자는 만나가 결혼이나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 속이 좀 지가 뭐 우리 오빠 한 만나보라 아 그럼 한 만나기로 해봐 하게 나이 차이도 많아요. 이 뭐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럼 한 만나보세요. 너무 싸나이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조건 좋았어요. 속에서만 내가 결혼하게 됐어요. 됐어 그만해서. 그때 뭐 그 교육하면서 이제 뭐 아버지 이름 뭐 그때 뭐 이래 나오고 훈장 받은 그 이름 이래 을지무공훈장 받고 뭐 그런 부분도 저희 아버지다 그래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뭐 말은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냥 동료한테만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는 뭐라고 반응이 어땠어요?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지 뭐. 서로 뭐 힘든데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무나 탑니까 을지무공문장. 한 100번은 들으셨죠? 그렇죠. 아니 많이 못해요. 너무 생가사 갈림길에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이래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해요. 그 옛날에 전우들 죽었던 생각도 하고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전쟁 이런 이야기가 돼서 그러는가 별로 안 해요.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은 누구로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전쟁이라. 잊고자 노력했던 그때의 기억을 함께 더듬어보는 가족들. 김영산 그 당시 박종길 회장이 스스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전 마치고 나서 구방 지역에서 아버님의 사명감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그 저희 집 액자에 보면은 라이터가 이렇게 지프라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나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전쟁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때 삼촌한테 우연히 이걸 물어보니까 전투 중에 여기 가슴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총알이 와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라이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이렇게 삶과 죽음까지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전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만든 병원이라고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끝난 후에 보니까 거기에 라이터에 파편이 이제 맞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기념으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념물이었는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2번 태어났구나. 그래서 28년 살고 또 28년 후에 태어난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욱더 남은 여생을 봉사도 하고 또 우리 무공수원자 회원들한테 기여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이 잠든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30여 명의 회원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현충원은 찾아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드는데요.
1등 공룡. 먼저 간 이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떠올리며 그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그 선양 행사라든지 여러 봉사 활동을 한 후에 연말을 위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명복을 빌고 또 제가 월남전에서 같이 전투했던 전우들을 한번 만나보러 이래 왔습니다. 월남전 당시 전사한 전우들이 고이 잠든 곳. 아직도 눈에 선한 전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만. 왜 기분이 이상하세요? 아유, 정말 옛날에 그 월남전에서 그 정말 삶과 죽음의 달림길에서 이게 우리 대신해서 다 이게 참 전사한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을 구하면서. 그 어머님한테 군대에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드린 것이 마지막 때는 그 전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우 어디 있는지 바로 아시겠네요. 아, 다 알죠. 예, 예.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오랜 나의 전우.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일찍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오는데요. 바로 중령. 사무치게 그리웠던 마음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 전우분들 묘에 와봤는데 어떠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세월이 그만큼 흘렀지만 지금도 생각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저들의 희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한국을 이룬 근본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용감하였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같이 한솥에도 밥 먹고 그러다가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죽음 맞이했는데 특히나 우리 소대장님 같은 경우는 저 전우들의 죽음을 너무 마음 아파서 부모가 자녀를 잃는 그 슬픔보다 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소대장님한테는 그동안 몇 분 배웠어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가서 말씀해 네. 정말 소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아니 정말 소대장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소대장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다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또 소행을 뵐 수가 있고 정말로 그동안에 너무나 생활이 바빠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전우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고마움을 갖다가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꼭 자주 찾아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우리 지덕칠 중사회 전우들의 우리가 명복을 참 깊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좀 자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전우는 월남전에서 희생된 고 지덕칠 해군 중사입니다. 지덕칠 그 해군 그 중사는 자기 몸에 그 파편과 실탄을 맞으면서 그 당시에 맨 마지막에 후송했기 때문에 전사를 한 겁니다. 그때 자기가 1차로 부상을 당해서 같은 전우들을 구하지 않았고 1차로 후송되었다면 살을 수 있던 위생병이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그 자기 임무를 다 충실히 하고 매드백으로 마지막 밤 12시에 후송되면서 그 현지 그 다낭 병원에서 이제 장렬히 전사했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죠. 호국 영웅 고 지덕칠 중사의 군인 정신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전우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항상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말할 수 없이 찹찹하고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대신 지금까지 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제 인생을 더 이렇게 하면서 얻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잡잡하고 이게 온갖 그 옛날에 그 지내던 것이 그 어떤 영상 필름처럼 싹 스쳐 지나가고 그때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고 내가 참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을 대신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 다짐합니다. 평생 전우를 가족처럼 아끼고 살폈던 박종길 회장. 그가 옳다고 믿는 진정한 전우애란 무엇일까요? 전우라는 것은 비록 태어날 때는 각자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제사날이 같은 날이 전우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 군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사회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고 또 배려해가면서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울러 그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회장으로서 그가 살아갈 삶의 목표도 뚜렷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태어나도 봉사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태어나도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헌신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